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번 주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대선 후보들이 광주에 대해 어떤 약속을 했는지 살펴봤습니다. 황제 노역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수비 불안과 볼넷 난발로 연속 루징 시리즈를 기록하며 4위와 2게임 차 8위까지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물론 학부모들의 부담까지 덜어주기 위해 주말에 무료로 운영되는 체육학교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른바 황제 노역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한국에 송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허 씨가 조세 포탈 혐의 재판에 수년째 참석하지 않으면서 법원이 강제로 허 씨를 데려오는 절차를 밟은 건데요. 뉴질랜드에 머물렀던 허 씨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다른 수사들도 다시 시작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천홍희 기자입니다. 수백억 원대 규모의 세금을 탈루하고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254억 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당시 허 씨는 벌금 낼 돈이 없다며 교도소에서 일당 5억 원의 황제 노역을 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재산 중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팔아서라도 벌금 미납을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허 씨는 뉴질랜드로 출국했고 지난 2019년 조세 포탈 혐의 등으로 또다시 기소됐습니다. 허 씨는 지인 명의로 보유한 주식을 팔아 25억 원을 얻고서도 양도소득세 5억여 원을 내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 씨는 건강이 좋지 않다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강제 송환 절차에 들어갔고 광주지검이 뉴질랜드에서 허 씨의 신병을 확보해 한국에 송환 중입니다. 허 씨는 오늘 오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허 씨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동안 중지됐던 다른 수사들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광주경찰청은 허 씨가 대주그룹에서 100억 원을 빼내 담양의 한 골프장에 넘겼다는 횡령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허 씨를 불러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오늘도 맑은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한낮에는 볕이 뜨겁게 내리쬐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맑은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만 이른 출근길 무렵 전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 들어서 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기온 14도 안팎에서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은 2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도 1, 2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자외선도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일교차는 오늘도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큰 기온 차에는 계속해서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과 모레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뜨거운 날씨 속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모두 5에서 10mm가량의 갑작스런 비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광주에서는 뚜렷한 비 소식 없는 가운데 내일부터 당분간 낮 최고 기온 28도 안팎으로 지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오는 목요일부터 이틀간 치러집니다. 대선 후보들이 우리 지역에 어떤 약속을 했는지 정리해 봤는데요. 이들이 광주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건 AI 산업 육성과 군공항 이전입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각자 어떤 해법을 내놓고 있는지 주현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광주를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확실하게 지원해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광주 전남권, 부산 울산 경남권 이렇게 4대 대광역권을 구축해서 광주는 그 자율주행 분야에 있어가지고는 세계에서 1등가는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광주가 총력을 다해 키우고 있는 인공지능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AI 국가시범도시, AI 생태계 표준도시, AI 자율주행 특구 등 후보별 공약명은 조금씩 다르지만 국가 AI 데이터 센터 등 이미 국내 최대 산업 인프라를 갖춘 광주에 관련 투자를 늘려 광주를 국가 AI 산업기지로 키워내겠다는 기본 구상은 같습니다.
다만 관련 빅테크 기업이 여전히 수도권에 몰려 있고 AI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국가 컴퓨팅 센터 유치전이 전국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점은 넘어야 할 산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AI 생태계만큼은 광주에 집약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컴퓨팅 센터는 광주가 아닌 전국 거점별 분산이 필요하다고 봤고, 이준석 후보는 AI 모빌리티에 한해 광주 육성을 약속하고 있어 세부 추진 계획에서는 후보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의 대표 현안인 광주 민군 통합공항의 전남 무안 이전 공약도 눈에 띕니다. 가장 적극적인 건 이재명 후보입니다. 기부대 양여 방식 외에 정부의 추가 지원 의지까지 밝혔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정부에서 많이는 아니고 조금 지원해서 반드시 옮기고 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면 제가 직접 관리해가지고 정리를 깔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전 사업 이전에 광주공항 국제선 기능을 임시 복원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무안공항으로 모든 것을 통합해서 이전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요. 광주 시민들의 그런 국제 선 이용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루빨리 복원시켜야 된다. 김문수 후보는 이전 문제를 직접 언급하기보다 무안공항 안전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광주 전남권은 혁신도시와 무안공항을 연결하고 기존 호남선을 국경화하는 GTX를 건설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도 광주 군공항 폐쇄를 약속하는 등 대선 후보 저마다 광주 전남 발전 적임자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어떤 후보에게 호남 발전 방향타를 맡길지 오는 29일과 30일 치러지는 사전투표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인 오는 목요일과 금요일, 본투표일인 다음 달 3일에 교통약자를 위한 투표 차량이 무료로 운행됩니다. 이용 대상은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노약자 등이며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로 신청 가능합니다. 차량은 이용자의 거주지와 투표소를 오가며 보조인이 동승해 투표를 돕게 됩니다. 석유화학 불황으로 여수산단 일부 기업들은 공장을 멈추고 일용직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고용 위기 지역을 신청했는데 어제 정부의 현지 실사가 진행됐습니다. 최황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3공장을, 지난달에는 2공장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적자 누적에 따른 조치인데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전원 배치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자연적으로 퇴사를 하시는 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 산하청 노동자들은 퇴직금이라고 해봤자 직원들, 정규직 직원들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고용 위기가 현실화하자 여수시의 고용 위기 지역 지정에 대한 정부의 현지 실사가 진행됐습니다. 해당 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 차원의 노동자 보호 정책이 추진되고 직업 훈련과 생활자금 등이 지원됩니다. 노동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에게도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이 추진됩니다. 하지만 관련법이 정한 지정 요건 중 여수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실직자 수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석유화학업계 특성상 일용직 노동자들이 지표에 누락됐다며 숨은 실업자를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환 재배치 이런 것들로 통해서 고용 감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그와 관련된 협력업체, 플랜트나 건설, 화석, 화물 등 관련 종사자들은 일감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은 플랜트 건설 현장에선 올해 조합원 수가 지난해에 비해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석유화학 불황에 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감소하면서 그만큼 일자리 수요도 줄어든 겁니다. 여수시는 또 최근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과의 정책 연계를 위해선 고용위기 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측은 이번 현지 실사로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량 요건이 좀 약간 미흡한 것으로 나오지만 또 그런 어떤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현장 실사단이 전문가들이 같이 왔고요. 저희가 정말 세심하게 잘 보고
여수시는 경기 침체 시급성을 감안해 오는 6월 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부처 설득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노동부도 조만간 고용정책 심의회를 거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수비 불안과 볼넷 난발로 상승 길목에서 번번이 발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도영과 최영우가 중심 타선을 확실히 잡아주고 이르면 이번 주 외인 타자 위스덤이 복귀할 예정이어서 반전의 신호탄을 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승리를 눈앞에 두고 실책으로 동점을 허용하고 이어진 위기에선 불펜이 볼넷을 남발하며 경기를 내줍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KT 삼성과의 경기에서 2승 4패, 연속 루징 시리즈를 기록하며 5할 승률에서 다시 밀려나 4위와 2게임 차 8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치고 올라가야 하는 순간 또다시 수비 불안과 불펜진의 볼넷 난발로 발목이 잡힌 겁니다. 그렇지만 중심 타선의 무게감이 갖춰져 가고 있는 건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김도영 선수가 4게임 연속 홈런포를 쏘는 등 지난해 MVP의 위용을 되찾았고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제 타율 관리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치고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 팀과 함께 작년처럼 치고 올라가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팀 내 최고참 최영우 선수는 타율 3할 3푼 5리에 34타점, 1.039의 OPS로 전체적인 타격 지표에서 나이를 잊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허리 통증으로 이탈했던 외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이 이르면 이번 주 복귀가 예정됨에 따라서 팀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주 최하위 키움과 KT를 상대로 분위기 반전과 함께 다시 5할 승률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시 영산강 익사이팅존 사업과 관련해 설계 공모작 선정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이 같은 이유로 탈락업체 간은 설계 공모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영산강 익사이팅존은 북구 독림동 일대에 대규모 물놀이 시설 등 휴식 공간을 만드는 사업으로 지난 2월 설계 당선작 선정 이후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주 환경공단이 물량 공급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 등이 적발됐습니다. 광주시 감사 결과 광주환경공단은 지난 2023년 5월 하수 처리 약품인 기포제를 충분히 보유하고도 기존 3만 킬로그램의 2배를 구매해 해당 업체에 특혜를 준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또 용역 계약이나 회계 절차 등을 무시한 채 업무를 진행하는 등 기관 경고 1건과 주의 11건, 통보 7건 등을 받았습니다. 요즘 고물가와 생활비 부담으로 아이들에게 운동 하나 시키는 것도 학부모들에게는 큰 부담인데요. 아이들은 물론 학부모들의 부담까지 덜어주기 위해 주말에 무료로 운영되는 체육학교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다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학교가 쉬는 주말 아침, 초등학생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아이들이 향한 곳은 목포에 위치한 한 사설 골프장. 학생들은 전문 프로골퍼의 지도를 받으며 하나둘 스윙을 익혀갑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로 주말을 운동으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집에서 핸드폰 보거나 누워있어요.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운동을 신나는 주말 학교를 통해 배울 수 있어서 재밌었어요. 실습에 한계가 있는 학교 체육 수업과 달리 다양한 종목을 배울 수 있는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 지난해 한 해 동안 전남에서 266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골프와 축구, 검도 등 인기 종목의 경우 정원을 넘어서 예비 명단이 생길 정도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체력이 좋아지고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어서 좋아요. TV 보는 것보다 이 검도하는 게 더 좋아요? 네.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기금 후원으로 진행되는 방과 후 스포츠 프로그램인 신나는 주말체육학교는 모두 무료로 운영됩니다. 덕분에 개인적으로 찾아간다면 수십만 원의 수업료를 내야 하는 전문 지도자의 강습도 무료로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의 꿈남은 청소년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 더 많은 종목 프로그램들이 생길 예정. 10대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갈수록 낮아지는 가운데 신나는 주말체육학교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 고교 여자축구 절대 강자로 떠오른 광양여자고등학교가 대회 준비에 한창입니다. 광양여고는 2년 연속 전국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했는데요. 선수 간 끈끈한 조직력으로 고교 여자축구 강팀 반열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잔디 위에서 가볍게 몸을 푸는 선수들. 패스를 주고받으며 본격적인 연습 전 감각을 깨웁니다. 공격과 수비를 나눠 약속된 패턴으로 압박하고 다시 풀어갑니다. 지난 1991년 창단한 광양여고 축구부. 30명 넘는 학생이 매일 수업을 마치고 운동장에서 땀을 흘립니다. 팀에 기여하는 더 나은 선수가 되겠다는 목표입니다. 경쟁에서 이겼을 때 그런 뿌듯함 때문에 축구가 너무 재밌고 광양여고에서 많이 배워서 더 좋은 선수가 되고 싶어요. 광양여고는 최근 3년 동안 7개 전국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최근 2년 연속 3관왕을 차지하면서 고교 여자축구 절대강자로 올라섰습니다. 지난해 연령별 국가대표팀에 학교 출신으로 7명이 부름을 받아 국제 무대를 누볐습니다. 좋은 성적과 결과가 이어지면서 축구로 자신감과 자부심을 쌓아갑니다. 여기 있는 선수들도 좋은 기량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우승도 많이 하고, 그리고 졸업한 언니들도 프로도 많이 가고 대표팀도 많이 뽑히고 해서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끈끈한 조직력과 공정한 경쟁이 광양여고를 정상으로 이끈 원동력입니다. 결국에는 팀이 하는 스포츠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선수들이 동료를 서로가 서로를 믿고 그 팀으로 하나로 잘 뭉쳐 있어서 좋은 성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광양여고의 올해 목표 역시 우승 트로피를 차곡차곡 수집하는 겁니다. 3년 연속 3관왕에 도전합니다. 광양여고는 다음 달 경기 합천에서 열리는 여왕기 전국 여자축구대회에서 올해 첫 우승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중단을 촉구하는 현수막 게시를 두고 대학 내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대학 측은 내부 규정과 절차를 내세우며 게시를 불허했는데 당사자들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 경남 신동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일 경상국립대학교 민주광장. 교수와 학생 145명이 사법부의 대선 개입 중단을 촉구하는 두 번째 시국 선언을 했습니다. 다음 날 주최 측이 현수막을 게시하려 하자 대학 측은 민감한 사안이라며 선관위 문의를 이유로 게시를 불허했습니다. 해당 현수막은 게시 불허 문제가 외부에 알려지고 나서야 지정 게시판에 내걸렸습니다. 게시 요청을 한 지 열흘이 넘었습니다. 시국 선언에 참여한 교수는 대학 측이 행정 절차를 빌미로 규정을 벗어나 권한을 남용했다고 비판합니다. 엄청나게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고요. 학내 구성원들은 교수, 학생 할 것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학 측은 선관위에 구두로 문의한 뒤 지난 15일에서야 답변 공문을 받았다고 해명합니다. 또 시국 선언을 한 몇 분의 의견이 대학 구성원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고 판단해 로고와 명칭을 빼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학교 로고, 학교 명칭 빼고 우리 학 자체 규정에 맞게끔 신고를 하고 정확한 게시대에 게시를 하라는 거죠. 경상국립대는 지난해 12.3 내란 당시 윤석열 탄핵 현수막을 무단으로 폐기해 학생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현수막 비용을 보상하고 다시 제작해 달았습니다.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이 규정도 좀 더 풀어줘서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검열받지 않고 게시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립창원대와 경남대도 지난해 11월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대자보가 사전 승인 없이 게시됐다며 철거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지난 2021년과 22년 다른 대학의 대자보와 현수막 게시 등 학생의 활동 제한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학사 규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자폐 아동과 부모의 소통을 돕는 AI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부모들은 AI 덕분에 아이와 처음으로 마음속에 있는 대화를 나눠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AI가 자폐증 개선에도 도움을 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전문화방송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이와 어머니가 태블릿 PC를 활용해 대화를 나눕니다. 인공지능이 두 사람의 대화를 분석해 관련된 내용의 그림 카드를 제시하고 어머니의 질문에 맞춰 아이가 카드를 누르면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친구들하고 방방같이 학교에서 자전거도 타고. 카이스트 연구진 등이 자폐 아동과 가족이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인데 AI가 실시간으로 맥락을 반영해 카드를 추천해 대화의 연결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대화가 가능합니다. AI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어떤 대화 맥락에 따라서 새로운 단어들이 계속 추천된다는 점에서 이제 아동들이 하고 싶은 말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새로운 단어를 접할 기회가 생기다 보니 어휘력이 늘어 대화가 용이해지고 가족에게는 더 많은 추억을 만드는 기회가 됩니다. 저한테 엄마라고 호명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서 아 엄마구나. 그리고는 저한테 엄마, 아빠 이렇게 아이랑 소통하는데 시간도 좀 단축이 많이 되고. 또 아이가 질문에 답만 하는 게 아니라 의사를 물을 수 있는 버튼이나 대화를 시작하고 종료하는 버튼도 있어 아이의 소통 주도권도 강화했습니다. 연구진은 다양한 자폐 스펙트럼에 따라 그림 카드 개수를 조정하거나 인공지능이 이전 대화를 학습해 소통을 지원하는 등 이용자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광주와 전남 시도교육청이 민원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최근 민원에 시달리다 학교에서 숨진 제주 중학교 교사를 추모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 현장 전반에 걸쳐 시스템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도 민원 전화에 교실 연결을 금지하고 교사 개인 연락처도 보호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 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상원 광주 상공회의소 회장이 어제 출범한 대한상공회의소 대외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합니다. 전국의 74개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으로 구성된 대한상의 대외협력위원회는 국회와 지역 경제계 간의 소통을 제도화하고 지역 현안을 입법에 반영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한상원 회장은 광주가 미래차 AI, 에너지 산업 등 국가 전략 산업의 전진기지로 도약하는 만큼 지역 기업의 목소리를 국회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등 경제계가 입법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맑은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한낮에는 봄볕이 뜨겁게 내리쬐겠습니다. 오늘 하늘 모습 보시면 맑은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만 이른 출근길 무렵 전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더 깨끗한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출근길 기온 14도 안팎에서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은 27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은 기온이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자외선도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일교차는 오늘도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집니다. 한낮에는 가벼운 옷차림도 좋겠지만 크게 벌어지는 기온 차이는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과 모레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갑작스런 비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모두 5에서 10mm가량의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까지는 광주와 전남 전 지역에서 종일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예상됩니다. 장성과 담양, 화순에서도 한낮 기온 27도로 어제보다도 높은 기온 예상되고요. 해남의 낮 기온은 26도, 강진과 장흥의 낮 기온은 27도 안팎 예상됩니다. 곡성의 낮 기온 28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광주에서는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는 가운데 내일부터 낮 기온 28도 안팎으로 지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